공포카페 일본 뽀채널 괴담. 회사 동료가 죽은 지 1년이 지난 후. 회사 동료가 죽은 지 약 1년이 지났다. 동료라고는 해도 그는 50살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님이었다. 작년 3월에 작은 위암이 발견되어 일찌감치 치료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4월 초에 종양 적출 수술을 했다. 수술 후 회복도 순조로웠고, 수술을 받고 5일이 지난 뒤에 나는 병문안을 가서 그를 만났다. 병문안은 수술 후 안정을 되찾는 3일 이후부터 가능했다. 회사 후배 중에는 그 다음 날에 병문안을 간 사람도 있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시간도 많이 지났기도 하고 지금에서야 이 이야기를 말해보려고 한다. 3일이 지나고 병문안을 갔던 사람에게 전해 들은 것과는 전혀 다르게도 내가 병문안을 갔을 때 기분 탓이 아니라면 선배의 상태도 이상했고 병실에서 위화감이 느껴졌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보다 먼저 병문안을 갔던 사람에게 전해 들은 것과는 달리 선배는 기운이 없어 보였다. 수술 후 8일이 지나고 그날 새벽, 병원을 순회 중인 간호사가 침대에서 선배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시점에서 심정지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선배의 가족들이 심폐소생술을 멈춰달라고 해서 결국 선배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참고로 사인은 의료 실수로 인한 심장마비다. 이는 병원 측이 정식으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 선배는 생전에 많은 사랑을 받았었다. 나는 지금 현재는 솔로이지만 당시 나와 전 여자친구는 선배 가족과 동료로서의 마음 그 이상으로 좋은 의미에서 나오는 친밀한 관계였었다. 그래서 그런지 작년 11월쯤에 이불이 침대에서 떨어진 것을 느낀 나는 잠에서 깼다. 눈이 반쯤 감긴 상태로 상체만 일으켜서 떨어진 이불을 끌어올리고 그대로 다시 잠들 기세로 침대에 누웠다. 이때 살짝 벌어진 눈꺼풀 사이로 무언가의 존재가 비쳤다. 앞에는 동료가 서 있었다. 딱 내 허리 옆에 서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뭐야, 선배였어요?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그때의 그 기억이 생생하다. 분명 아는 사람이고 많이 친했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무서운 것은 역시 무섭다. 두려움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나는 필사적으로 불경을 외우거나 나의 친족과 부처님의 이름을 아는 대로 짓거렸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다 도움을 구하거나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의미 없는 짓을 반복했다. 잠시 후 나는 눈을 살짝 떠보았다. 선배는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선배는 나를 계속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를 내려다보는 자세는 앞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스키 점프를 하는 듯한 모습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색깔은 흑백이 아닌 컬러였지만 어둠 때문에 그 컬러들도 매우 희미했다. 또 투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내 손이 선배의 몸을 통과하고 있었다. 입고 있었던 옷은 흰색 폴로 셔츠와 베이지색의 슬랙스였다. 선배가 죽었을 때 입었던 옷이 아니었다.
그리고 표정이 뭔가 애매모호하다. 선배의 모습 자체가 잘 안 보인 것과 너무 무서운 나머지 선배의 얼굴을 응시할 수 없었던 점. 이 두 가지 이유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표정을 알 수가 없었다. 몇 번인가 흘끗 보았지만 그늘이 져 있는 것인지 이목구비까지는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조금 진정이 된 나는 생각했다. 나는 선배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과 선배가 나에게 뭔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있는 용기를 쥐어짜내어 눈을 활짝 떠보았다. 선배는 당연하다는 듯이 아직도 서 있었다. 나는 저에게 할 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족분들에게 할 말이라도.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하고 거듭 말을 걸어보았다. 그러나 선배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1시간 같은 몇 분이 지나자 갑자기 내 발밑 쪽으로 가더니 스르르 사라졌다. 나는 황급히 일어나 불을 켰다.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공기 중에 하얀 연기 같은 것들이 가득했다. 공기 중에 떠있던 하얀 연기들도 몇 분이 지나자 깔끔히 사라졌다. 선배는 도대체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건지 나는 전혀 모르겠다. 그냥 그때 그 분위기,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분위기, 그 자체가 뿜어내는 분위기, 그 분위기들은 매우 어둡고 뭔가를 억울해하는 그런 슬픔들을 나타내는 것만은 왠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분위기가 무서웠다. 이 이야기는 아직 유죽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유죽들을 만날 기회가 없기도 하고 만났을 때 말할까 말까 망설이는 중이다. 선배가 사용하던 회사 컴퓨터를 회사에서 버리기 전에 그 컴퓨터에 있던 추억의 동영상들을 CD에 구워두기만 하고 가족분들에게 전달하지 못해서 그런가? 그건 그렇고 정말 무서웠어요, 선배님. 조만간 전달할게요.